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0일 오전 10시 49분입니다. 정의연 정의기억연대가 종군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1심에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심으로 가면은 형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형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를 했는데 1심은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1심 1,500만 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아졌습니다. 형량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2심이 파기했다는 이야기죠. 윤 의원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모금한 자금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가지고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행위, 준사기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 이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 이건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로 기소가 됐는데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천만 원을 모금한 데 대해서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 중 890여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1,700만 원을 인정을 했는데 8천만 원이니까 5배가량 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를 포함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마도 윤미향 의원은 임기를 다 채우든지 아니면은 임기 몇 달 남겨놓고 형이 확정되면은 의원직을 물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연되는 재판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강욱 재판도 거의 4년을 끌다가 최근에 선고되어 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지연은 주로 민주당과 관계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자행되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광범위한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1심 선고가 나온 게 최근이었습니다. 이거는 김명수의 사법부가 사실상 문재인의 심부름 역할을 했다. 김명수 때문에 하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가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명수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재판 지연은 국민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재판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 감동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 또는 친북, 종북 세력 그리고 반법치 세력을 감동시키기 위한 지연 재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감동시키기 위한 재판을 해왔는데 이제 물러날 때쯤 되니까 이런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 때 독립성을 상실했습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만 장악하고 있지 사법, 언론 또는 노조를 포함한 이런 시민단체 이쪽은 아직도 좌파 장악하게 하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4분의 1 정권입니다. 내년 총선에 국회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은 한 4분의 2 정권 될까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까지 뛰어나와 가지고 현실 정치를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실 정치에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을 비판하는 그런 대열에 앞장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논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행패를 부려도 거기에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윤미향 씨는 최근에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좌파 세력은 아니 조총련이 그 뭐가 나쁘냐 조총련도 한 제일교포 단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는데 조총련은 그 성격이 북한 노동당의 일본 지부입니다. 그걸 무슨 여러 개 중의 하나의 친북단체로 호도하고 있는 아마 무식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2심 법정이 요 정도의 균형 감각을 다시 회복했다는 게 한국의 미래를 좀 밝게 전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